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임장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가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임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외부가 아닌 실내에서 찍게 됐어요. 굉장히 어색한데 우리 경매 파이터는 약간 외근 스타일입니다. 외근 스타일이고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밖에 좋아하고. 그렇죠. 이번 주제는 사실 임장이에요. 임장? 네, 임장. 일단 먼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상가. 아, 상가. 네, 상가는 손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임장을 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공실이 주변에 많으면 그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입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건물에 지하 상가를 입찰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지하면 사람들이 좀 꺼려 하잖아요. 지하는 뭐 공실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하 상가에 좀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좋아하는 1층은 일단 경매도 잘 안 나오고 제가 추천해주는 상가는 지하 상가인데 최근에 제가 분당 야탑에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일단은 단독 입찰했어요. 단독 입찰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갔냐면 지하고 평수가 크니까. 그리고 평수가 크다 보면 관리비도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부담 때문에 사람들은 좀 꺼려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기회를 본 게 주변에 내가 입찰할 물건이 예를 들어서 지하다. 그러면 그 옆에 건물, 앞에 건물, 주변 건물들의 지하가 뭐가 있을까? 그럼 지하는 다 공실일까? 만약에 다른 건물들이 다 공실이다라고 하면 이건 입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것도 공실될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임장 갔을 때 옆 건물, 주변 건물을 지하를 다 가봤어요. 근데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노래방? 그 다음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PC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지하라고 해도 공실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하도, 임대료만 적당하면, 임대는 나가겠구나. 왜냐면 주변이 다 차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임장 갈 때, 상가 임장 갈 때는 경매에 나온 해당 층하고 다른 건물들하고 일단 보셔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해당 층 말고도 다른 층에도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가지고 공실률이 거의 없다. 뭐 90% 이상 다 차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세만 파악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낙찰받아서 이거를 얼마에 임대를 줄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그 건물의 관리비가 일단 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밀린 관리비. 만약에 전 주인이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안 내가지고 관리비가 몇 천만 원씩 불어나는 데도 있단 말이야. 저도 이게 관리비가 한 1년 몇 개월 동안 안 내가지고 한 2천만 원이가 밀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 관리비는 200만 원뿐이 안 돼요. 왜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비를 안 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이 주인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관리비를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관리비를 거기서 달라. 그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주인한테 갈 금액이 관리비로 다 빠져나가요. 거기다 일부 또 남은 게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공용 부분만 내면 되거든요. 낙찰자가 공용 부분 일부만 낸 게 2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밀린 관리비가 얼마인지 내가 납부해야 될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될 관리비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안심하고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평당 관리비예요. 상가는 월세가 300만 원이고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임차인은 500만 원이라는 월세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5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월세가 300이 아니라 월세가 200이야. 월세가 200인데 관리비가 600이에요. 그럼 800 계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어, 근데? 이런 데 있어요. 제가 제일 비싼 데 들어간 데가 종로 4가 주얼리시티라고 있어요. 거기는 왜 비싸냐면 기금속이 있다 보니까 보안요원이 많이 필요해. 보안요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관리비가 거기가 2만 원인가 2만 몇천 원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요. 그런 거는 아무리 싸도 낙찰 받으면 이게 가능하죠.
이해 가시죠? 왜냐면 거기 들어갈 임차인은 월세가 아무리 싸도 월세가 200이어도 관리비가 600, 700이면 못 들어가지. 예, 이거 다 합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관리비하고 평당 관리비 그거를 따져서 평당 관리비는 저렴해야 되고 평당 한 7,000원 이하 그러면 저렴한 거예요. 5,000원 이하.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면 그 안에 뭐 음식점이 돼 있든 아니면 무슨 노래방이 돼 있든 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낙찰 받아서 그거를 싹 철거를 해야지 임대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칸막이 몇 개 막혀 있으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사우나가 있다거나 사우나는 철거비가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 뭐 식당이 좀 크게 있다거나 그럼 거기 뭐 주방도 다 뜯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철거비가 몇십만 원부터 매도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하게 싸다고 낙찰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싹 정리해서 철거해서 임차를 맞추려고 하는 철거비가 얼마냐 그것까지 막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안 들고 오히려 시스템 에어컨이 돼 있다거나 오히려 그렇죠. 인테리어가 그렇죠. 깔끔하게 돼 있으면 오히려 철거비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그 깔끔한 상태에서는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철거비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 갈 때 첫 번째는 공실이 주변에 있냐 없냐, 많냐 적냐. 공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두 번째 밀린 관리비가 얼마냐, 그다음 평당 관리비가 얼마냐. 평당 관리비. 세 번째 철거할 부분이 있냐 없냐, 내가 그대로 임대 낼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철거비가 얼마 드냐. 그 세 가지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멘토님은 또 현장 임장의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현장 임장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현장 임장 가셔서는 꼭 동네 부동산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동네 부동산? 네. 아니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에이 그걸로 안 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손품으로도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나 상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입찰을 하려는 물건이 있으면 그 동네 부동산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알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부동산 가면 다 알아요. 이 부동산 이 근처에 본인이 소개한 매물이라든지 중개한 매물들은 집 상태까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데 또 인근의 부동산 몇 군데를 가서 취합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 거의 그 가치는 한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팔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돼야지 입찰가를 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호재라든지 어떤 뭐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누수를 보기도 하고 건물 상태 아니면 연식에 따른 뭐 향이나 계단 모든 거를 다 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관련된 이런 하자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돈이 있으면 수리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내 가치가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복구가 안 돼요. 이렇게 경매를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임장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군데 부동산을 가셔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가 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분당 야탐역 인근에 지하에 한 200평 가까이 되는 데를 야탐역까지는 아니고 좀 떨어져 있고 한 두 블럭 지하에 상가를 얼마 전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컨텐츠로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단계별로 낙찰 받고 이제 철거하는 과정, 인테리어하는 과정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나중에 매출 오픈할 겁니까? 매출 오픈해야죠.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오픈해야죠. 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대로 하고 뭐 저러고 무조건 다 100% 다 잘 된다고 보장이 없는 거고. 맞아요.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이 뭘 하든 그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장에 대한 꿀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